복수노조 허용 등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총파업과 여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결의했습니다. 12.8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지역 표밭으로 총출동했습니다. 남북 적십자사가 내일 실무 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 인도주의적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계절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노인 2명이 또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여야 지도부는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 총출동해서 지원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10월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이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첫날인 오늘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지원 유세를 벌이며 당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수원 장안에서 출근길 지원 유세에 이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필승 결의를 다졌습니다. 회의 직후에는 또 다른 격전지인 안산 상록을로 자리를 옮겨 힘있는 여당에 한 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안산선을 상록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송진석 후보밖에 없습니다. 기왕에 이길 거면 압도적으로 이겨야 국회에 들어가서도 힘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격전지 안산에서 출근 유세를 벌인 데 이어 현지 식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오후에는 수원 장안을 찾아 시민들을 상대로 거리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 제1야당에 힘을 실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깨끗한 표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을 의석수가 부족해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오전에 충북 증평진천 음성 괴산을 찾은 데 이어 오후에는 안산에서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은 내년 지방선거에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 데다 여야 지도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남은 기간 내내 사활을 건 여야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오늘 열릴 코바코, 즉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영 미디어랩 도입과 광고 쏠림 현상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라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광고 취약 매체 지원 방안을 촉구하면서 광고 취약 매체는 방송발전기금을 당연히 면제해줘야 한다면서 무소속 송은석 의원은 취약 매체 광고 의무 할당제를 민영 미디어랩의 허가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양휘부 코바코 사장은 수십 년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온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광고 의무 할당제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적십자사가 내일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등 인도주의적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 대한적십자사는 북측에 다음 달에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 교환 상봉 행사를 갖고 내년 설에도 상봉 행사를 이어가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돼서 상봉 행사를 치렀던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을 북측에 재차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65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는 별개로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곽인숙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 2년 내에 일자리 문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 구호에 불과하다며 일자리 확충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대책과 기업 구조조정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경제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업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산학 연계형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진국처럼 산학 연계형 맞춤 직업, 기술 교육 등을 통해 산업 현장의 구인난과 청년들의 구직난으로 인한 불일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바닥 시민 경제가 아직은 어려우므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신속한 재정 투입과 조기 예산 집행 등 총력전을 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교육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산학 연계형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연장하는 등 65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65만 개는 희망근로 10만 명, 청년 인턴 5만 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14만 명 등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사업의 본 예산을 내년에 30% 정도 늘리고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 계절 독감 백신 접종 후 숨진 사례가 이달 들어 5건이 발생한 데 이어서 노인 2명이 백신 접종 후에 중태에 빠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거주하는 77세 여성이 예방접종을 받은 지 30분 후에 마비 증상과 의식 변화가 와서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열흘 사이에 계절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례가 5건이나 발생했다면서 지병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계절 독감 백신 접종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GM의 핸더슨 회장은 GM대우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GM대우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면서 산업은행에 자금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박종환 기자입니다. GM의 핸더슨 회장은 오늘 GM대우 출범 7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GM의 글로벌 경차와 소형차 개발 본부로서 향후 GM그룹 내 GM대우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GM대우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핸더슨 회장은 이어 GM대우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GM 이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GM대우는 운영자금 4,9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이달 말에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GM 측은 GM대우의 재무 사항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 올해 초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GM대우는 여전히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산업은행에 다시 한번 자금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In the past several months to try to improve the financial situation at GM대우. However, there is certainly still need for some additional financing for the company. GM대우는 아직은 자금난을 겪고 있지 않지만 오는 12월이면 자금난을 겪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은행은 GM의 발표 내용을 분석한 뒤 추가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협상 결과가 주목됩니다. 핸더슨 회장은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내일 오전 출국합니다. CBS 뉴스 박종환입니다. 한국노총이 총파업과 여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결의하면서 전임자 임금 문제 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격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희진 기자입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대정부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시대착오적 반노동 책동 저지를 위한 총파업과 정책연대 파기를 결의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의 생존권 수호를 위하여 사상 최대 규모의 전국 노동자 대회와 총파업 등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실제로 총파업에 돌입하고 정책연대를 파기하는 시기와 방법은 지도부에 위임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한층 강화된 협상력을 바탕으로 정부를 상대로 공세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장석춘 위원장은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70여 개 정부위원회에서 오늘부로 전면 철수를 결의해 그동안 명맥만 유지해온 노사정위원회는 사실상 와해됐습니다. 한편 관심이 쏠리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연대투쟁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양측 지도부 회동에서 기본 합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뉴스 이희진입니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늘었지만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은 내렸습니다.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지난달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5만 4천여 건으로 8월보다 9%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강남 음마아파트 전용 면적 77제곱미터의 경우에 실거래가가 1,500만 원 떨어지는 등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값은 조금 내렸습니다. 지난 1세기 동안을 앙숙으로 지내온 터키와 아르메니아가 얼마 전 100년 만에 화해를 했는데요. 이 화해 무드를 상징하듯 터키와 아르메니아 두 나라 대통령이 양국 대표팀 간 월드컵 예선 경기를 함께 관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터키로 함께 가보시죠.
터키 부르사에서 열린 축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단독으로 처음 터키를 방문한 아르메니아 대통령. 두 대통령의 축구 외교는 1970년대 미국과 중국의 핑퐁 외교에 비견되기도 합니다. Ya maç iyi gidiyor. Maçın sonucu belli zaten. Biz yeneceğimiz kesindi. Ermenistan-Türk ilişkileri de iyi olacak herhalde. 터키는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해 이날 경기 관람권 대부분을 사관학교 학생과 경찰 가족에 배분했고 3천여 명의 경찰을 경기장 안팎에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사모아 쓰나미 당시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약 뉴질랜드의 영웅으로 떠오른 10살 난 소녀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 소녀는 해변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것을 보자마자 곧바로 해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할 것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소녀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을 뿐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동유럽 폴란드에 때이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틀째 폭설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도로가 마비되고 정전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10만여 가구의 전기가 끊어져 시민들은 추위 속에 떨고 있습니다. Jak mieszkam ponad 30 lat, od samego początku pierwszy raz takie coś, proszę pana, taka tragedia. 해안가에는 강풍이 몰아쳐 곳곳에서 부두가 파손됐고 항공기 운항도 중단돼 폴란드와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회담까지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서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기온 19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월요일에도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8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